여러분, 투자하면서 가장 답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산 종목은 안 오르는데 남들이 산 종목만 오를 때입니다. 더 답답한 건 나중에 돌아보면 신호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시장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연비 규제 약화와 테슬라의 영국, 독일 판매 급감, 2025년 12월 기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는 2031년까지 평균 연비를 50.4mpg까지 올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EV 확대가 전제였죠. 근데 트럼프는 이걸 34에서 35 정도의 수준으로 대폭 하향시켰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연기관 차량 생산, 판매 부담이 완화가 된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내연기관차 가격이나 생산 부담이 내려가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EV 전환 속도가 둔화되고 기후나 친환경 정책은 후퇴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EV랑 테슬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강한 연비, 배출 규제가 약해지면 전기차를 억지로 많이 팔아야 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GM, 포드, 스텔란티스 같은 전통 완성차들은 EV 전환 속도를 조절하면서 수익성이 좋은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비중을 유지할 여유가 생긴 겁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책 기반으로 강제되던 EV 수요가 약해지면서 브랜드, 가격, 제품력 싸움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겁니다.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미국 정책은 내연기관 쪽으로 기우는 신호입니다. 테슬라한테는 정책 순풍이 아니라 실적이랑 경쟁으로 증명해야 하는 국면으로 바뀐 거죠. 그럼 유럽은 어떻습니까? 영국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영국 전체 신차 판매는 39% 성장했습니다. 근데 EV 섹터는 12.2% 감소했습니다. 테슬라는 더 심각합니다. 2025년 10월 등록 대수가 511대로 전년 동월 971대 대비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으로만 봐도 35,455대로 전년 대비 4.5% 감소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약 2% 수준입니다. 전체 시장이랑 일부 브랜드는 성장하는데 EV랑 테슬라만 역성장 중입니다. 독일은 더 충격적입니다. 2025년 11월 테슬라 판매가 1,763대로 전년 동월 대비 20.2% 감소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은 17,358대로 전년 대비 48.4% 폭락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독일 EV 시장 전체는 어땠냐? 11월 신규 EV 등록이 58.5% 증가했습니다. 55,741대입니다. 중국 BYD는 11월 판매가 4,026대로 전년 대비 9배 증가했고 누적 19,197대로 테슬라를 추월했습니다. 유럽 전체로 봐도 10월 기준 테슬라 판매는 48.5% 감소했고 올해 누적 유럽 판매는 약 30% 감소했습니다. 반면 유럽 내 전체 EV 판매는 26% 성장했습니다. 유럽이랑 독일 EV 시장 자체는 커지는데 테슬라만 점유율이랑 판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연비, 배출 규제 약화로 내연기관에 다시 숨통이 트였습니다. EV랑 테슬라한테는 정책 순풍이 사라지고 완전한 시장 경제 체제로 밀어넣는 결정입니다. 영국, 독일, 유럽에서는 전체 EV 시장은 성장하거나 견조한데 테슬라 판매만 크게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BYD 같은 중국 브랜드는 가격이랑 라인업, 현지 전략으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책 순풍이 꺼진 뒤에도 살아남는 EV 기업만 진짜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테슬라는 지금 정책 프리미엄이 아니라 가격, 제품, 브랜드, 정치 리스크까지 전부 감안한 재평가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테슬라가 힘들다, EV 시장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훨씬 더 큰 흐름입니다. 단순히 테슬라 하나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에 대한 거대한 멸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지금부터 시작드리겠습니다. 분명 지금 시장이 좋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내왔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암드, 애플 많은 기업들로 이득을 봤습니다. 근데요,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시장은 단순히 조정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멸종의 시기입니다. 살아남을 기업과 사라질 기업이 완전히 갈리는 구간입니다. 이 환경을 만드는 압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연준의 고금리 필터, 경기 순환의 양극화, 그리고 공급망 최상단 장악. 하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압력이 가장 강하게 모이는 지점에 우리가 공략해야 할 단 하나의 투자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준의 고금리 필터입니다.
돈값이 비싸지면서 빚으로 버티던 좀비 기업들은 더 이상 못 버팁니다. 경쟁자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럼 누가 진짜 돈을 벌까요? 소비자를 상대하는 브랜드 기업이 아닙니다. 그 브랜드들이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공급망 최상단 기업들입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게 되는 거죠. 이 기업들은 마케팅도 안 해도 되고 가격 깎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1등 기업들이 살려면 무조건 돈을 내야 하는 구조니까요. 두 번째, 경기 순환의 양극화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일반 소비재 기업들은 바로 타격받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니까요. 하지만 필수 공급자들은 고객 자체가 다릅니다. 국가 안보와 연결된 인프라 기업들, 아무도 대체 못하는 기술을 가진 세계 1등 기업들, 이런 곳들은 불황이라고 투자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국가 전략이고 기술 패권의 싸움이고 장기 경쟁력이 걸린 문제니까요. 경기랑 상관없이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연준의 긴축이 경쟁자를 제거하고 진입 장벽을 올립니다. 그렇게 풍기 현상이 생기게 되죠. 경기 침체로 일반 기업은 무너지지만 필수 공급자는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경기가 어떻게 되든 살아남을 기업들과 공생을 하게 되죠. 공급망 최상단을 장악해 대기업들이 살려면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갖춰집니다. 슈퍼 을의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필수 공급자가 이번 거대한 멸종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어야 할까요? 세 가지 조건입니다. 고금리 환경에서 끄떡없는 생존력, 경기랑 상관없는 필수 수요, 그리고 공급망 최상단의 위치.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단 하나의 종목을 찾았습니다. 이 종목이 뭔지 궁금하시죠?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은 이미 끝난 주식에 돈 넣고 있습니다. 테슬라 오른다, 엔비디아 오른다,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요. 근데 정작 수익은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바뀌지 않는 현생을 유지하실 건가요? 언제까지 힘들기만 하실 건가요? 지금 투자하고 계신 그 시드 정말 다양할 겁니다. 몇만 원에서 수백,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시드를 벌기 위해서 힘들지 않았나요? 그 힘듦 보상받아야겠죠. 이 종목 지금 공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수년간 시장과 주요 종목들을 보며 각 기업들과의 서로 상호관계와 어떤 단일 종목뿐 아닌 테마별 기업들의 관계성까지 그렇게 정리한 수백 페이지의 자료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공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수년간 시장과 주요 종목들을 보며 정리한 수백 페이지의 자료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받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멸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뭐라고 써도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해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멸종 구간에서 살아남을 건지 아니면 그냥 당할 건지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전송하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